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용인 외대부고 관련된 신입학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이제 특목고하고 자사고 관련된 입시 요강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대로 또 영상을 좀 간단하게 좀 촬영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또 올리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또 추후에 또 질문을 통해서 이제 뭐 해결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지금 외대부고 같은 경우 입학요강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뭐 내용 자체는 제가 살펴봤을 때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모집 인원도 동일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전년도 기준을 먼저 이제 살펴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중에서 이제 가장 탑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높고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막상 좋은 성적을 이제 확보를 해도 지원을 할까 말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잘 판단하셔서 좀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부분들은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외대부고 입학요강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집 인원부터 이제 개요에서 모집 인원부터 살펴볼 건데,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장 올해 이제 외대부고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좀 그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내년에 또는 차후년에, 이제 외대부고를 또 목표로 해서, 이제 또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좀 담겨져 있는지, 이제 매년 보면은 뭐 그렇게 입학 요강 자체에서 또 대입하고는 좀 다르게 고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으니까 미리 한번 잘 봐두시면은 차후에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는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모집 인원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일단 모집 인원 규모 자체는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0개 학급 총 모집 인원은 350명을 모집을 합니다. 350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로 이제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는지를 보면 정원내 같은 경우가 지금 350명 규모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정원외로 17명 이내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정원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단위 선발로 특례 입학과 국가 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 7명, 10명씩 해서 총 17명을 모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 규모가 가장 큰 정원 내 이제 전형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자, 우선 이제 전국 단위 선발을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요. 또 지역 우수자,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이제 소재하고 있는 곳이 용인이다 보니까 용인시 관내 중학교 이제 졸업 예정자, 그리고 용인시 이제 거주하는 이런 학생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지역 우수자 전형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지역 우수자 같은 경우도 일반과 사통 전형 이제 나누어서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전사고들 같은 경우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지역 우수자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상당수의 학교들이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는 게 사통은 좀 일반적인데,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 우수자와 전국 단위로 지금 나누어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집 정원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이 지금 전국 단위에서 모집하는 일반 전형이 지금 196명, 그리고 사통이 49명, 그리고 지역 우수자 일반 전형 84명에 사통 전형 21명을 각각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 지금 모집하는 인원 규모가 대략 한 255명 정도, 요 정도 이제 규모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또 한 105명 정도 이제 규모가 나오니까 245명, 그다음에 105명 이렇게 해서 이제 350명을 이제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럼 경쟁률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 그 부분들은 이제 뭐 미리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경쟁률에 관련된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국 단위 선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196명 모집에 작년에도 196명 모집했고요. 그래서 총 지원 인원은 636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36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3.24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고요. 2023학년도 재작년이었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705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이 3.6대 1에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지금 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매우 높은 경쟁률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학교가 이제 외대부고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놀라운 점은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외대부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1단계 성적은 거의 대부분 다 반영교과 올 A인 학생들이 이제 거의 10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높은 이제 많은 지원 학생들이 전원 다 이제 동점자가 되기 때문에 전원 다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과 그다음에 표면 경쟁률이 거의 동일한 그런 학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3.24대 1이지 우리가 이제 숫자를 한번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196명 모집에 636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는 인원이 한 440명 정도 지금 이제 탈락을 한다. 네. 그 정도로 경쟁률이 대단히 높은 그런 학교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선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49명 모집에 전년도에는 58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1.18대 1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49명 역시 모집 인원 동일했고요. 지원 인원이 총 100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이 2.04대 1 정도까지도 이제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지금 사통전형 경쟁률이 대단히 많이 떨어져서 1.18대 1까지 지금 떨어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84명 모집에 작년 218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2.6대 1 2.6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연도,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4명 모집에, 이제 인원 경쟁률이, 제가 이제 인원까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쟁률이 지금 최종 2.49대 1까지 갔었다. 요렇게 지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우수자 전형에서 지금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21명 모집에 이제 지원 인원이 총 24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명 모집에 32명이 지원을 해서 1.52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경쟁률에 대한 측면에서 지금 사실 이제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상승한 거는 지금 지역 우수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상승을 하고 다른 전형들은 경쟁률이 좀 하락하긴 했는데 뭐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해도 특히 모집 규모가 가장 컸었던 뭐 전국 단위 선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인원 규모가 지금 대단히 이제 그 경쟁률 규모가 이미 3대 1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뭐 경쟁률이 감소했다고 해도 사실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률이 형성이 됐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여기 주의사항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자 자녀, 그 다음에 사통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당되는 사항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뭐 참고사항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일정 같은 경우 일단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우선 이제 입학 원서는 온라인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uapply.co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원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서 접수 일정 자체는 올해 이제 2024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략 한 6일간 이제 원서 접수를 한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원서 접수를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문 서류 제출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 접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작성된 서류들을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이제 우편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단계 뭐 사회통합 전형 뭐 공개 추첨일 같은 경우 이제 뭐 공개 추첨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통합 전형은 이제 전형 방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 공개 추첨일이 지금 12월 12일 요때 이제 공개 추첨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오후 3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이제 1단계 발표가 12월 13일 날 이제 원서 마감일 이후 이틀 뒤에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단계 이제 서류 제출.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단계 전형을 위한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원서 접수를 할 때 동시에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이제 2단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 평가는 12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그때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일정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이렇게 일정이 크게 바뀐 건 없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 이제 그 전형 방법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입시 요강을 보면 사실 이제 필요 서류나 제출 서류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직접 그 입시 요강을 좀 다운 받아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 요강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리테라이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라이두 블로그가 있는데 저희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들 또 이제 텍스트로 좀 정리해서 이제 따로 올려드리고 또 이제 이 입학 요강 자료 이제 업로드를 같이 해놓으니까 이제 외대부고 홈페이지나 저희 리테라이두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입학 요강 자료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일반 전형 이제 전형 방법, 그러니까 일반 전형과 이제 사통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는지 그 전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단위 선발 일반 전형과 사통 전형이 되어 있었고 지역 우수자 같은 경우에도 사통과 일반 전형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전형 관련된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우선 이제 전국 단위 선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제한 조건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지역 우수자 선발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3월 2일부터 지원 시점 현재까지, 그러니까 원서 접수까지겠죠. 주민등록 등본상 양 부모 모두와 함께 용인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기간부터 용인시 관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 같은 경우는 다른 전사고하고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이제 전형을 하게 되고요. 모든 지원자는 1단계.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과 출결로 이제 환산을 하고, 자, 1단계 점수 순서대로 2단계 응시 대상자 2배수, 지원자의 2배수까지를 이제 선발을 한다. 다만, 1단계 전형 결과 정원의 2배수를 초과하더라도 1단계 점수 동점자는 모두 2단계 응시 대상자로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 성적과 출결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성적과 출결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에서 그냥 모든 학생들이 올 A인 확률이 되게 높고 출결도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될 확률이 이제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한다면 결론적으로 경쟁률이 뭐 2대 1을 넘어선다고 해도, 그러니까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3대 1을 넘는 경쟁률이었지만 그 학생들 모두가 다 2단계 면접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어차피 외대부고 면접이 굉장히 이제 빡세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대국어 면접 자체가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하고 빡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이제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면접에 대한 변별력이나 난이도를 높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제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상당수 학생들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어쨌든 면접이 이제 대단히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적으로 인해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생기부 그리고 면접에서 또는 자소서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또 그만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최종 합격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 전형을 마친 후에는 자, 이제 1단계 접수를 합산해서 최종 합계 점수 100점, 즉 면접 평가 점수가 이제 60점인데 면접 반영 비중이 그만큼 크죠. 그래서 최종 합계 점수 이제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점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다 40점은 기본적으로 받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면접 60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형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1단계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교과 성적과 지금 출결 상황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자,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는지 그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도 보시면 반영 교과 및 내용은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요 5과목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자, 성취 평가제 성취 수준이다. 그러니까 원점수나 등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성취 평가제, 즉 쉽게 얘기하면 A, B, C 그러니까 성취도를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덕은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반영 학기는 2학년 1학기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2학기까지 전체 총 4개 학기의 성적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영 학기와 반영 교과 간에는 말 그대로 이제 비중이 좀 나눠져 있는데, 그 내용도 이제 밑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집중 이수제로 자, 동일 학년 한 학기 사회 성적 또는 사회 또는 역사 성적이 없는 경우에 동일 학년의 다른 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한 학년 모두 사회 성적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학년의 성적을 또 반영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영 교과 이제 성적 반영 점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학기별로 그리고 이제 교과별로 성적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뭐 이제 반영 교과별과 그다음에 이제 학기별 성적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표 보기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기별 성적 반영 비중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는 총 합쳐서 40%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가 6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에 2개 학기가 있으니까 1학기 20%, 2학기 20% 해서 합산 40%,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30%, 3학년 2학기 30% 해서 합산 60%가 이제 반영이 된다. 그래서 학기별 반영 비중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2학년 때가 40, 그 다음에 3학년 때가 총 60% 이렇게 이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별 성적 반영 비중을 보면 반영 교과별 반영 비중을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가 각각 25%씩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와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가 각각 12.5%씩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00%의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영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정도의 이제 반영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어떤 학기에서 B가 나온다, 어떤 과목에서 B가 나온다, 이 부분들의 어떤 경우의 수가
경쟁률이 2대1 미만이었을 때는 또는 2대1을 살짝 초과했을 때는 그런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하셔도 되는데 이미 뭐 앞서서도 이제 확인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3대1을 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런 반영 비중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영 교과는 즉 반영 교과 이제 국영수사과니까 반영 교과가 모두 다 올 A가 아니면 결론적으로 1단계 통과조차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실 제가 볼 때 이 반영 비중은 외대부고 경쟁률이 2대1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2.0 정도 요 정도 걸쳐져 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성적 산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교과 성적 그냥 다 A가 나와야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 이제 출결과 관련된 부분인데 출결 역시 이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결은 이제 또 이거는 학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반영을 해서 작성 기준일이라는 것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인데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작성 기준일까지 무단 결석 그다음에 무단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해서 결석 일수를 산출해 가지고 감점을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단 지각이나 조퇴 결과는 그 횟수를 학년 단위로 합산해서 3회를 이제 무단 결석 1일로 산정을 하고 무단 결석 1일당 이제 몇 점씩 차감을 시키냐면 0.2점씩 이제 차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합산 이제 최종 그 마지노선은 마이너스 1.8점까지 이제 그 감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0.2점이 감점이 되더라도 1단계 역시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출결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학교들과 이제 좀 다르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좀 산출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혹여라도 뭐 미인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정량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마이너스 효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 뭐 서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기부에 대해서 정성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에서는 깎이지는 않겠지만 이제 평가관들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출결은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출결 관련된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면접 평가인데, 자, 이 면접 평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보면, 자, 3인의 면접위원이 자, 면접 대상자 1인을 상대로 개별 면접을 진행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면접을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공통 면접 없이 생기부하고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별도의 제시문을 만들어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고 학생들이 제출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한 3개 문항,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한 3개 문항을 미리 뽑아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대략 이제 한 10분 정도로 이제 면접을 하는데 말이 이제 뭐 3개 문항이지 실제로 이제 꼬리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뭐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꼬리 질문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문항 수는 실제로 3개 문항보다 더 많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그 외대부고 면접을 갔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면접 문항지를 이제 좀 복기를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받아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면접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소화하기에 정말 간단치 않은 네, 그런 질문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면접을 하는 학교의 유형이 외대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남학교로는 뭐 북일고도 그렇고 개별 면접을 하는 학교들은 더 있지만 이런 학교들 중에서도 외대부고 면접은 정말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정말 부담을 좀 많이 느낄 정도로 많이 어렵다 요런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외대부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생기부하고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네 설마 이건 나오겠지 또는 설마 이건 안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걸러내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다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이제 면접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똑똑한 아이들도 그러니까 우수한 아이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면접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여기는 입학 요강 다운받아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통합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인원이 지금 49명 정도, 그 다음에 지역 우수자에서 선발하는 또 사회통합 전형이 21명, 그렇게 해서 총 70명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 자격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원 자격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전사고나 특목고들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별로 이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사고나 이제 특목고에서 하고 이제 동일하게 기회균등 대상자들이 이제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인 계층,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자녀, 네, 소득 요건 있으니까 이 요건 확인하시고 한번 지원 여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서 이제 그 경쟁률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통 전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쟁률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순위, 3순위가 이제 나와 있는데 2순위, 3순위는 전부 다 사회 다양성 대상자입니다. 다만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이 좀 달리 있으니까 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가장 이제 그 사회 다양성 전형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바로 요 다자녀, 가정 자녀들이 있을 텐데, 요 경우가 지금 2순위가 아니라 지금 3순위로 되어 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순위 같은 경우에 지금 1순위에 해당되는 기회균등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 기회균등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의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60%를 우선 선발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전형 방법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1단계 앞서서 이제 전형 일정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전형 합격자 발표보다 하루 좀 이르게 이제 공개 추첨을 했었죠.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공개 추첨 방식이다라고 해서 공개 추첨으로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쟁률이 2대1 미만이라고 한다면 전원 다 이제 선발이 된다는 얘기고 2단계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순위 대상자를 기회균등 대상자겠죠. 우선 추첨 선발하고 미달 시에는 2순위, 3순위 순으로 추첨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위별 추첨으로 인해서 추첨 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 전형으로 자동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다른 전사고들도 거의 다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통 전형에서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2대1을 초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뭐 2대1을 넘어서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1단계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일반 전형 쪽으로 옮겨져서 이제 일반 전형 학생들과 이제 동일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1단계 통과를 일반 전형에서라도 이제 확보를 하려면 결론적으로 관련 반영 교과 성적이 모두 다 올 A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보셔야겠죠. 다만 이제 경쟁률이 2대1 미만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 성적의 영향력에서 조금 낮은 이제 경쟁률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가 2배수 이하일 경우에는 추첨 없이 전원 다 1단계 합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형 방법도 친절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공개 추첨, 2단계는 동일하게 이제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면접 평가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발 인원의 60%를 1순위 대상자, 즉 기회균등 대상자들에게 우선 이제 그 순위를 이제 부여함으로써 60%를 우선 선발하게 되고요. 나머지를 이제 2, 3순위에서 순차적으로 선발하게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해당 이제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이제 지원 필요한 이제 제출 서류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추후에 충분히 한번 살펴보시고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례 입학 전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좀 간단하게 정원으로 모집하는 특례 입학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부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전형 방법만 좀 말씀드리면, 일반 전형의 전형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 방법이라고 하는 게 1단계 성적, 그다음에 출결, 요거 합산, 그다음에 2단계 면접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기 뭐 추천 방식은 아니고 네, 성적과 출결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점을 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대부고 자기소개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이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제 그 원서 접수를 하고 이제 1단계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양식에서 이제 채워야 될 칸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채우시고 난 다음에 출력도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사항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 특히나 이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다른 전사고들도 다 동일하게 유의사항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쓰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가정 배경 뭐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한다든지, 또는 뭐 교내 교내외 대외 수상 실적이라든지 어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기재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유의사항이 이제 입학 요강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충분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은 비교적 이제 뭐 특목고하고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같기 인성 요 관련된 부분을 일단 1,500자 이내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뭐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아주 중요시하게 본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느낀 점도 이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건학 이념과 연계해서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에 대해서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외대부고의 건학 이념과 연계해서 좀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고등학교에 만약에 입학을 하고 나면은 입학 이후에 자기주도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대회,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 뭐 이제 다른 학교들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입학 후에 뭐 학업 계획이라든지 또는 진로 계획이라든지 또는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성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인성 파트 관련해서 이제 또 관련된 내용들의 경험치, 그리고 그 경험치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성 예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특히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샘플이라고 지금 크게 도장까지 박아놔서 네, 이제 뭐 글자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자세히 찬찬히 좀 살펴보시면 뭐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써야 될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글이 잘 써지진 않아요. 글이 잘 써지진 않고 항상 이제 나중에 보면 점점 이제 그 수정을 하고 이제 소재도 이제 좀 바꿔가면서 본인이 이제 조금 자신 있는 내용들, 특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대부고 같은 경우 면접 자체가 자소서와 생기부 기반으로 이제 면접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면접에 응답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어떤 내용들을 어떤 구성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표현하고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인데 너무 멋들어지게 자신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면접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소를 잘 구성하다 보면 뭐 수정과 수정의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정말 완성된 또 자소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한번 글을 작성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2025학년도 용인외대부고 관련된 입학 요강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목고하고 자사고에 대한 어떤 그 경쟁률이나 지원 그 성향 또는 이제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었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자사고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3대1의 높은 경쟁률인 줄 알고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들은 그만큼 이제 외대부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강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충분히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충분히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으니까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 충분히 도전해서 꼭 좋은 성과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외대부고 신입학 요강 관련된 전형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